해시태그 팔란티어, 해시태그 카카오, 해시태그 빌게이츠, 해시태그 유진파마, 해시태그 타너스님, 해시태그 상식의영명 안녕하십니까? 조조의 투자 한방입니다. 지난 한 주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폭락하려던 증시를 상승으로 밀어올린 것은 트럼프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한 달간 유예 조치였습니다. 이에 반응한 한국 시장은 2450에서 2550까지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여지는 여전합니다. 이에 AI 서비스 기업들이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어,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지난 6일 팔란티어 주가는 종가 기준 111.28달러, 시총 2,534억 달러로 세계 기업 40이 올라섰고 순위 44위인 삼성전자의 시총 2,435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팔란티어는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데이터 업체입니다. 기존에는 군대와 정보기관 등 정부의 일을 수주했는데 최근 민간 기업에도 많은 주문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유명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다른 기업이 쉬운 체커를 두는 동안 팔란티어는 더 어려운 체스를 두고 있다며 팔란티어가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덩달아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발 인공지능 AI 열풍이 중국 딥시크 DEPSEK 쇼크로 한 차례 변곡점을 거치면서 한때 국민 주식으로까지 불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후발주자들의 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시총 5배가 될 것이라던 동해안 석유탐사는 경제성이 없다고 산자부 차관이 발표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가는 급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신 못 차리고 시추 대상 지역을 울릉분지로 옮기자는 마기상어라 불리는 글로벌 사기성 사건이 우리나라 정재계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바로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액트지오인데 이들은 이번 대왕고래 컨설팅 명목으로 40억 원을 꿀꺽하고 마기상어로 또 다른 사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추 한 번에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딥시크 같은 스타트업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실행에 옮겨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추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대왕구라였습니다. 이런 글로벌 사기 집단이 정신 못 차리는 정권에 달라붙어서 우리 피 같은 세금을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정치인, 경제인은 응당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정권은 가능성도 없는 엑스포 유치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고도 창피한지 모르는 후한무치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전임 정부와 야당 탓으로 돌린 채 위헌계엄을 선포하고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서며 한국을 위기에서 구해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현직 대통령을 유혈 사태 없이 감옥에 가둬두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은 세계사에도 유례없는 쾌거이자 지구촌의 모델이 될 만한 K민주주의를 빛내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우기는 지독한 지록이마 같은 진실을 가리는 일부 세력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위헌 판결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면 슬그머니 사라질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대한민국. 문제는 경제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의 롤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체제와 경제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년 안에 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MS 창업자도 가상화폐는 쓸모가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월가의 투자대가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 역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성 화폐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지요. 안태현 로드스타트 대표는 유진 파마 교수의 효율적 시장 이론이 금융계에서 유명한 것은 맞지만 그의 가정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기반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장우 업루트 컴퍼니 대표 한양대 겸임 교수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금, 부동산, 미술품도 공급이 제한된 희소 자산이며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는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통 경제학자들은 디지털 머니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다. 빌 게이츠가 MZ세대로 태어났다면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 창업을 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과 가상자산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그의 취임사에서 상식의 혁명 레볼루션 오브 카먼 센스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관세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는 상식에 어떤 혁명을 가져올까요?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로 인해서 지구촌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가 무너지고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상식은 빌 게이츠 공언대로 그 가치가 영원히 되면서 상식의 혁명을 보여줄까요? 이 모든 것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트럼프의 선택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대륙을 움직이는 시진핑의 중국, 이 비기의 경쟁의 승자가 결론을 낼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 적어도 향후 10년은 혼돈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래들 싸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경쟁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상식의 혁명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인도하는 익숙하고 아니한 것들과 과감하게 결별하지 못하면 처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변곡점에 와 있는 세상입니다. 빨리 정치권이 안정을 되찾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정리하고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대한민국을 도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빠른 시점에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도약의 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의 통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자원과 한국의 소프트가 결합하여 제2의 대한민국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일찍이 타너스님은 2025년도 남북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 전에 100일간의 암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탄핵 정국인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무의미한 이야기로 넘겨야 할까요? 유불선에 도통했다는 스님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작금의 한반도에선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위대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봉꾼 트럼프의 미국인들이 왜 열광할까요? 트럼프 일기 시절에 그는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1%로 대폭 낮추었고 이번 2기에서는 이를 15%로 낮추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을 관세를 메우겠다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세계 1등인 상속세도 상속자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법적 방안 마련과 동시에 대폭 낮추는 것도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진부한 진보 보수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고 중국은 미국의 즉각적인 보복관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변동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조조의 투자 한방 조영무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